가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도가니 사건이 있습니다. 네. 정관예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대안을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직업의 자유를 막을 것 우리에게 권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저희는 어쩌면 정관예우가 잘못된 폐단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대안으로 저희는 국민 배심원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관예우란 것이 실제로 그분들이 그 법정에 들어가서 그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지 전적으로 법관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배심원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함께 보고 함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정관예우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 환경 자체를 막아보는 건 어떨까 하고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까닭이 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공직사회, 관료제가 갖고 있는 폐쇄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재량권을 활용해서 부정청탁을 받을 수가 있고 전직 관료들이 하는 요구에 대해서 쉽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폐쇄성을 개방성으로 바꾸는 것, 아까 말씀하신 어떤 국민 배심원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전직 관료한테 너희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2년, 이제는 3년 참아라, 너희가 그래도 그동안 공직에 임했으니까 그 정도 감수는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 정말 그게 정말 본질적인 해결책입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대책은 아닌지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고,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사건이 터지고서야 부랴부랴 저희는 막 공직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어떤 방안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관예우를 이런 식으로 막아야 하는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관예우가 이 사회에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이러한 방안들을 계속 생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그런 대안이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방안 다시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저희도 인정하고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정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제부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이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검증 절차를 걸칩니다. 내가 검증을 받고 그 검증을 통해서 내가 공직자를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환경 자체가 바뀌어야만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래서 이런 대안을 생각해봤고 전혀 이것이 근본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전관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퇴직자 공무원들인데요. 퇴직자 공무원들이 결국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들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데 굳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아까부터 처음 입론 때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전관예우라 함은 이제 이런 부정적인 사태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퇴직한 이후에 그분들 취업하는 것 좋습니다. 인정해주는 것 좋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죠. 아까 전에 얘기를 드리다가 말았지만 세월호와 해경 문제와 언딘 좋습니다. 지금 해경이 자신들의 선배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또 이제 저축은행 부도 사태라든가 동양종금 사태가 벌어지면서 나라의 국가 차원의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자기들의 신뢰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금 입장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정관예우란 이런 것이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 발언에서 정관에게 올바른 대우해주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관예우는 다시 나쁜 악습만을 얘기한다 라면서 필요할 때마다 개념을 바꿔서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 가지로 좀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개념을 바꾼 것이 아니죠. 전관예우라 하면 필요하지 않고요. 전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죠. 그 사람은 그 능력에 맞고 그에 따른 적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전관예우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전관 예우 아니에요? 그럼 공직자윤리법 17조는 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공직자윤리법 17조가 왜 존재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 정관 예우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정말 예우를 받는 형식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그럼 그렇게 취직 생각합니다.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직 제한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취직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무슨 모호한 답변이에요.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말하면 네. 취직 제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있어야 된다? 네. 뭐 왜냐, 어떤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죠. 공직자가 단순히 이직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 문제를 끼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관 예우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 20초밖에 없어요. 정관 예우에 대한 개념을 그냥 악습이라고만 규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주제가 우리 시대 대한민국은 정관 예우가 필요한가입니다. 근데 정관 예우가 악습이고 불법이라면은 당연히 필요 없죠. 여기에는 정관 예우란 정관에 대한 올바른 대우 역시 정관 예우에 포함된다라는 의미가 논제에 녹아 있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전관 예우에 대한 정의 자체가 두 팀이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전관에 대한 어떠한 예우, 이렇게 올바른,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나요? 합리적인 예우도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합리적인 예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네. 합리적인 예우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 전관 예우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잘못된 전관 예우의 예를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정관 예우라는 것이 예우를 받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경력을 우대받고 그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예우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 얘기도 오고 갔고요. 그런데 정관 예우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잘못된 정관 예우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논의를 좀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의에 대해서 잘못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인정하고 다른 논의로 넘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알겠다고 수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프레임을 어느 정도 가져왔구나 좀 유리한 경기를 펼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토론하면서 진짜 멘붕을 느꼈어요. 능글거려요, 오빠들이. 네. 자, 2분 동안 회의를 하시고요. 이제 1침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니, 안 돼. 끝까지 멘붕에 빠지지 말고, 우리.